네, 이제 우리가 교육 문제요. 교육 문제로 가겠는데, 교육 문제를 우리가, 제가 교육혁명이 지금 제일 중요한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혁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 교육을,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어,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행복해 할까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통계청이 이제 자료인데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죠. 이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세 사람 중에 한 명 정도가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학업 문제예요. 학업 문제라는 겁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더 높아지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예? 왜 그러겠어요? 학업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되게 대학을 안 가고 바로 노동 현장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있죠. 대개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을 경우에 재학 중에도 우리가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학기 중에 실습을 이제 그러니까 중단시켰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놓여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요, 부모들이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취업률 때문에 애들을 계속 현장으로 내몰지요. 되게 중소기업으로 내몰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장의 사장들은 현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 이 실습하러 나온 10대들을 제대로 인간 대접을 해줍니까? 거의 소모품 취급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아주 생떼 같은 자식들을 때로는 가끔 그래서 이래가지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실습하다가 죽는 일도 뉴스에 종종 나왔잖아요. 예? 부모들이 이 특성화고 10대들이 어떤 현장에 실습을 가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국가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10대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미래가 있는 것도, 미래가 그러니까는 희망찬 미래가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아동들 10대들이 우리 과거에 없다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때 10대는 빠져있던데 제가 거기다 10대에다가 포함시킨 게 있습니다. 10대는 재미가 없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 11세, 13세, 15세 대상으로 OECD 국가들 간에 비교한 거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아동 청소년들이 그러니까는 이 삶의 만족도가 꼴찌입니다. 저는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10대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뭐 정신장애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울증, 우울증 이게 다 포함된 건데, 이게 20대 진료 경험자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해서 2018년까지 거의 9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게 되면 전체 평균보다 3배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신장애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20대 청년들이요. 우리나라 10대, 20대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대신 무슨 보상이라도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요? 자, 제가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강연할 때 얘기하는 건데, 19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죠. 그때 이제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가사요? 아마 지금 한 50 전후의 세대들은 이 서태지 세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 가사 한번 봐보세요.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만 빨간 박스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전국의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도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경쟁이니까요. 예?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매일까? 뭘 위해서? 대학이란 곳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게 이런 게 정당화되고 있는 거죠. 자, 94년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보냈죠. 공감을 보냈어요. 그게 이제 서태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미였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5년이 지난 2010년 3월 10일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던 4학년생이었었죠. 김혜슬 양이 대잡을 붙이죠. 자퇴하면서.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대학생들은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꼭 뭐냐면 스카이대나 이런 데 나와서 이런 학생들이 자퇴를 하면은 이게 뉴스가 되고 지방대학생들이 자퇴를 하게 되면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퇴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봐보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15년 전에 했던 얘기, 16년 전에 했던 얘기와 뭐가 다른가?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무수한 친구들을 제치고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예. 그들을 그러니까 넘어뜨려야지 내가 앞서가야지만이. 뭘 위해서요?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나를 앞질러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불안하고. 이건 대학에서도 계속돼요. 대학에서도. 그러면서 대학이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대학은 뭐냐면은 소위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합정업체. 대학을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도 자기는 소모품 같다 이거죠. 소모품. 언제든지 그러니까 교체될 수 있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고 부모들도 우리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익스큐즈 용서가 되는. 예? 그 아이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된 거냐고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괴물 같은 청년들을 많이 보는데 원래부터 그랬었냐고요.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교육에 의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에 청년들이 괴물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기성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2010년 얘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이요. 달라졌는가? 달라졌나요? 자, 지금 우리 대학 졸업장이라는 건 뭡니까요? 저는 이걸 폐쇄적인 자격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폐쇄적 자격증. 왜 폐쇄적 자격증이냐면 대학에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을 구분을 하잖아요. 예? 그 자격증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얻은 자격증이 수명이 다 소멸됐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유수기업들은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실제로 한국의 대학 졸업장 뭐 서울대 아니라 어느 대 졸업장이라 하더라도 그 졸업장이 한국을 벗어나가지고 나가서 한국을 벗어나는 순간 아니 한국을 벗어나지 않더라도요. 현실사회에 나가서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가? 예? 수명이 소멸돼 버렸어요. 수명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대학 졸업장의 수명이 소멸됐어요. 특정 대학의 졸업장, 스카이라는 이런 특정 대학의 졸업장의 실력을 보증하는가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특정 대학의 졸업장이 특혜를 받고 있어요. 예? 교육 카르텔 구조가 형성돼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회가 지난 1, 2년 동안에 이 입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통과 홍역을 치렀잖아요. 자유로운 활동과 경험을 통한 학습을 권장하기 때문에 도입했던 새로운 입시제도가 불공정 시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미국 제도예요, 사실은요. 미국 제도를 수입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불공정 시비의 대상이 돼요. 예? 우리 사회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건 그냥 입시 사교육이 사실 그걸 가장 교육의 핵심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입시 사교육으로 얻은 이 폐쇄적 자격증, 대학 졸업장이 무슨 실력을 보장하고 실력도 보장 안 되는데 특혜는 왜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은 10대 때 아이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대학을 못 간 애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문제는 대학의 졸업장이 실력도 보증 못하고 사회에서 그러니까 의미도 그러니까 지금 소멸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걸 방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엄청 병들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부동산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 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갑니까? 대치동 학원과 교육특수, 목동 이런 데가 다 교육특수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 이 사교육이 실력을 보장해 주나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미래를 보장해 주는가요? 이 사교육이? 이 대학 교육이요? 이 대학 졸업장이요? 지금 기성사회는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사실 의도하지 않은 저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시 사교육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입시 사교육이 계속 성행할 수밖에 없는가? 대학 졸업장, 특정 대학의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얻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정 대학의 졸업장이 수명이 소멸됐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밖을 나가는 순간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캐나다, 미국, 유럽에 가가지고 나 서울대 출신이야. 거기서 무슨 하나 혜택 받는지 아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뭐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도 실력이 그와 비례합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왜? 우리 교육에서 그러니까 실력을 더 이상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이요. 그냥 뭐냐면은 선후배라는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 교육 카르텔 속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뿐이지요. 예? 특정 대학 출신들의 어떤 인맥으로 형성된 이런 카르텔 구조 속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언제까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육은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고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 저는 보느냐? 대학을 서열화 시켜가지고 특정 대학에 가야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 이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양과정을 공용화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2년 정도는 교양과정 수업을 많이 받습니다.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 과정을 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요즘은 그러니까 뭐 전공도 그러니까 2학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2년 정도는 많은 교양과정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뭐 지금처럼 학생들이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을 그러니까 진학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끊어버리자 이겁니다. 그걸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교양과정 2년을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는 밝게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졸업한 이후에 새만금 같은 데다가 거기 이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그 속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헌법이라든가 법률, 기본권, 민주주의, 평등, 정치, 차별 없는 세상과 차이에 대한 인정을 위한 이런 각종 교육이라든가 성범죄 방지, 가사 이 노동의 필요 등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기초적인 경제와 직업 취미 교육도 이걸 하자 이겁니다. 거기 학생들 총학생회도 만들고 동아리도 만들게 허용을 하고 자치 공동체를 그러니까 운영하는 경험도 시켜주고요. 예? 비용은 모두 국고 혹은 지자체하고 같이 분담을 하거나, 예? 비용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2년 동안 이 교양과정을 하면서 하게 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직업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내가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면은 바로 사회에 진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더 그러니까 전공 심화 교육을 하고 싶으면은 그때 이제 일반 대학으로 3학년으로 편입하라 이겁니다. 3학년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들은 다 3학년 이상 과정만, 전공 과정만 집중하라 이겁니다. 교수들이 말로는 교양과정 가르치는 거 싫어합니다. 대부분 교수들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중시키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그러니까는 그것도 특정 대학을 목표로 입시 전쟁을 벌이는 것을 그래서 대학이 서열화되고 이런 것을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이거를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걸 끊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입시 사교육은 입시 사교육 속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특정 대학이 1등급이라면은, 예? 수도권 대학 출신은 2등급이고, 지방대학은 3등급이고, 대학도 못 간 학생들은 4등급, 5등급 이렇게 취급받는 이 대학 서열, 학벌주의. 이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실력이라도 그러니까 뒷받침해주면은, 그나마 그 비용에 따른 성과라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실력도 보증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대학 서열화로 학벌주의로 온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10대와 20대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자율노동을 요구한다. 21세기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 이게 자율노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육들이요. 대부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거에나 지금도 여전히 집착하고 있잖아요.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 서열화된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요. 들어가는 게 사라지게 되면은 초중고등학교가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정상화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난 35회 교육혁명에서 얘기했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이 콘텐츠 관련 부분입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콘텐츠가 많이 나오려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디자인 이런 걸로 이게 발현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기 관심 있는 걸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초중 고등학교 과정부터 먼저 시키려면은 입시 사교육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입시 사교육은 어디에 기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학 서열화에 기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 서열화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대학에서 2년 동안의 교양과정을 한데 모아서 전체가 다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공동으로 그러니까 교양과정을 운영시키게 하고 그 교양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3학년 전문과정을 전공과정은 각자 이제 그러니까 그럼 대학에서도 뽑는 학생들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전공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서열화의 사슬을 대학 서열화의 사슬을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전공이라는 건 뭡니까? 전공은 어느 전공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21세기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이런 역량.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전공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느 한 전공이 주도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 대학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이것에 그러니까 저는 고리가 바로 뭐냐? 저 대학 입시 여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대학 입시의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수술하려면은 교양 과정을 공용화하는 것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율노동이 가능하려면은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교육해야 되느냐? 과거에 없는 답을 찾아내고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고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은 어떤 거냐? 분재형 교육입니다. 분재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는 만족스러운 좋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성사회들의 기준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자율노동이 가능해야만 되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예? 지금 뭐냐면 과거에 없던 답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이런 교육을 하려면은 초중 고등학교 과정부터 이런 식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입시 사교육으로 특징 지어지는 대학 서열화에 끼워 맞추기식 교육은 뭡니까요? 정해진 답을 누가 빨리 찾아내느냐. 이거 경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아이들은 다 쓸모없는 저걸로 취급해버리고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우리 아이들, 그래서 거길 통과한 애들조차도 21세기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추잖아요. 도대체가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고요?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누가 행복하냐고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교육의 종사자? 기껏해야? 그분들도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이 한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사교육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마음에 빚이 있다고. 사교육이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잖아요. 필요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에 좀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시대 부적응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냐고요?